이번에는 수식어 배드와 상반적인양 인지하고 사용하는 굿을 살펴봅니다. 제2언어 학습자인 우리가 굿을 대하면 가장 먼저 우리말 좋은이 떠오르는데 이렇게 인지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확인해보고 아니라면 어떤 우리말 의미로 개념화해야 하는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는 굿이 사용된 몇몇 구문들을 분석해가며 적절한 우리말 개념을 하나의 의미로 도출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말 좋고 나쁨을 표현해주는 대표적 영어 어휘는 굿과 배드입니다. 굿은 우리말 좋다라는 의미로 어렵지 않게 이해해서 적용하는데 굿을 발화할 때 영어 모국어화자의 심층적 작용 개념은 무엇일까요? 예문 3과 4는 우리말 좋다라는 해석으로 수용하기에 딱 좋은 표현형입니다. 그렇지만 예문 5와 6의 경우는 좋다라는 우리말 표현으로는 어색하게 됩니다. 예문 5 표현에서 실컷 웃었다가 양적으로의 좋음을 드러낸다면 예문 6 표현에서의 잘 들리는 기는 질적으로의 좋음을 말한 꼴인데 예문 7과 8 표현에서도 그런 변별이 필요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표현 7에서는 양적 측면에서 빵의 정도를 다룬 셈이고 표현 8에서는 질적 측면에서 신도의 어떠함을 다루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굿이 사용된 구문들을 분석하면서 질과 양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본문 1은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인사말인데 가볍게 주고받은 인사에서의 굿이 드러내는 좋음 상태는 어떠함으로 인지되어야 제대로 수용하는 것일까요? 좋음은 나쁨의 상반된 의미로 서로는 상대적이라서 좋고 나쁨은 절대적일 수 없고 따라서 선악은 상대성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그 좋고 나쁨은 한정된 범위에서 판단받게 되는데 이에 따르면 예문 1과 2에서 굿으로 발화되어진 좋음은 그것이 상황에 부합되는 적절한 것이라고 보고 내려진 판단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판단을 드러내주는 굿으로의 어떠함 좋다는 좋음의 크기까지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단지 좋음의 어떠함은 굿 앞에 수식되는 어휘에 따라 좋음의 정도가 변별적으로 드러나게 될 뿐입니다. 예문 3, 4, 5 표현에서 보면 좋음의 정도가 달리 해석되어져 있는데 예문 3에서는 프리티만큼이 수식된 보통이 넘을 만큼이고 예문 4에서는 베리로 수식된 더 이상 없을 만큼의 좋음입니다. 또 예문 5는 투우가 더는 어찌할 수 없을 만큼이라고 수식해주는 것이라서 감당키 어려울 만큼이라는 뉘앙스까지도 느껴지게 하는데 그럴지라도 앞의 수식어만큼 굿 상태가 달라졌을 뿐이지 굿 자체가 지닌 어떠함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본문 2에 표현된 굿을 우리말 좋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이상해집니다. 아이들과 동반 상태로 있을 때의 어떠함이 드러나야 하는데 좋다라는 포괄적 의미로는 누가 어떻게 좋은 것인지 알 수 없고 누군가가 좋은 상태에 있다는 표현도 아닙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의 좋음을 찾는다면 아이들을 두고 벌이는 업무 혹은 가르침이나 돌봄 등에서 잘 부합되어 있다는 상태 표현일 것입니다. 예문 1에서도 굿은 좋음의 의미로 적절치 않습니다. 굿은 좋고 나쁨에서 좋음으로 선택된 어휘가 아니라 그가 거래소 상황에 잘 맞는 조건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즉 그의 신용 상태가 굿이라는 상태로 표현된 셈이고 예문 2 표현에서도 손을 도구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기술의 어떠함이 굿으로 표현된 것이 됩니다. 호텔이 주어인 본문 3에서 호텔의 좋고 나쁨을 평판해주는 사람들은 고객일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들의 평판은 호텔의 어떠함, 예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평판자료가 되어 호텔에 주어졌을 것이므로 어휘굿은 만족의 어떠함이 드러나야 하는 형용사로 작용한 셈입니다. 예문 1 표현에서의 굿 상태는 얌전함인데 얌전함에서 만족을 얻는 쪽은 말하는 화자일 것이고 그 얌전함에 대한 만족도가 위의 스테이업을 결정하지만 구문상으로는 해당 만족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문 2 표현에서 굿의 어떠함 정도는 해석에 따르면 푹이고 그 푹은 우리의 언어 표현상
매우 흡족할 만큼의 깊이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굿슬립은 유의 몸 상태를 만족시켜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잠이므로 굿은 만족시킴의 의미로 형용하는 수식 기능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이 형용사적 의미로 예문 1의 굿을 보면 화자가 얻는 만족도는 기대치만큼일 뿐이고 얌전함 그 이상을 요구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따르면 굿이 드러내는 만족도는 당면한 자의 만족 이룸이면 충분합니다. 예문 3 표현에서도 보면 화자가 옷을 입게 했고 그 말에 따르는 옷 입는 상황을 있을 것으로 지목하며 그렇게 하면 만족을 주는 걸이라면서 떼어 상황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화자는 그 상황이 되면 더는 바랄 게 없는 것이 된다고 말하는 꼴입니다. 일반적으로 잘 먹었다고 하는 표현은 좋은 저녁 식사라는 추상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만족할 만한 식사에서 나왔을 것은 자명합니다. 예문 1, 2, 3 표현에서도 같은 개념이 적용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문 1은 부엌 크기의 어떠함이 굿으로 형용되었고 우리말 의미는 꽤입니다. 보통 예상되는 사이즈보다 클 경우 꽤 크다라는 말을 하므로 부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기대치를 넘는 만족시킴이 주어졌을 때의 표현일 것입니다. 예문 2에서도 굿이 우리말 다행이다로 해석될 수 있다면 그것은 예상 밖의 흡족한 상태임을 말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화자를 만족시킴이 있었고 그것이 굿으로 표현된 셈입니다. 예문 3의 굿 표현 또한 같은 개념을 적용하면 이 같은 구문 형태로의 발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말에 귀 기울여서 잘 받아들여 달라는 만족시킴의 상태를 요구한 표현이므로 결국 굿으로의 만족 표현은 화자가 당면하게 되는 더는 바랄 게 없는 만족 이룸을 드러내주는 형용입니다. 지금까지 밝혀본 굿 수식에서의 개념적 특징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첫째, 수식어 굿은 만족의 어떠함 정도를 말해줍니다. 둘째, 굿으로 드러낸 만족 크기는 당면한 자의 기대치 충족만큼이게 됩니다. 셋째, 굿으로 밝힌 당면자의 만족 이룸은 더는 바랄 게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도출한 굿스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으로 수식어 굿스 사용이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두시고 또 다른 어휘 분석도 놓치지 마세요. 이러한 문법 분석이 낯설거나 어려우시면 반복해보세요. 영어가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려면 출판되어 있는 전자책과 종이책을 활용하세요. 물론 홈페이지에서는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